여러분, 한때 전 세계가 GPU가 없어서 난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엔비디아가 한국에만 수십만 개의 칩을 몰아주기로 했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빅딜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 내용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그냥 칩을 사고 파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거든요. 미래 기술의 판도를 바꾸려는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발표 하나에서부터였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당시 기술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26만 장. 엔비디아가 한국에 주기로 한 최첨단 GPU가 무려 26만 장이 넘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지간한 나라 하나에 전체 AI 인프라를 통째로 몇 번이나 갈아엎을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추정 가치가 약 144조 원이래요. 이건 그냥 기업끼리 하는 거래 수준이 아니죠. 거의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말 그대로 국가급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발표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전 세계가 아주 극심한 GPU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칩을 못 구하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한국의 우선 공급이라니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모두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공생관계. 이걸 보면요. 이건 엔비디아가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한국이 없으면 엔비디아도 지금처럼 존재하기 힘든 그런 완벽한 파트너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 때요. 자,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뇌가 제대로 폭발적인 성능을 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피를 펌프질해주는 강력한 심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최첨단 심장, 바로 HBM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정말 완벽한 윈윈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한국이 심장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딱 줍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그 심장을 달아서 완성된 뇌를 만들고 그걸 다시 한국에 공급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서로의 성공에 완전히 묶여있는 진짜 완벽한 공생관계인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엔비디아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조용히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구글, 오픈AI 같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 이제는 직접 AI 칩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이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큰손, 안정적인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고 바로 그 해답으로 한국을 본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 중국 시장과는 다르잖아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과 정부는 엔비디아에게 아주 장기적이면서도 믿을 수 있는 거대한 수요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그토록 찾던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대한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래는 단순히 칩을 파는 걸 넘어서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AI의 다음 세상, 그러니까 챗 GPT 이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모든 걸 걸고 있는 미래가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세상에 갇혀있던 AI가 이제는 현실 세계로 나와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물리적인 몸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가 바로 이 피지컬 AI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로 콕 집어서 한국을 지목한 겁니다. 왜냐? 그의 말 그대로예요.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그리고 AI 역량까지 이 모든 걸 다 갖춘 정말 드문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과 로봇 기술이 있죠. 거기에다가 탄탄한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갖췄고요. 또 뛰어난 AI 인재들도 많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미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그것도 최고 수준으로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한국이 바로 그 완벽한 시험장, 즉 테스트 베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따라와 보니 엔비디아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동맹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게는요, 이게 단순히 좋은 기술을 좀 들여오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의 산업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AI 반도체 생산에서부터 피지컬 AI 응용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아우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GPU들은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한국의 핵심 산업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정 자체를 AI로 혁신하는 AI 팩토리를 만들고요. 현대차는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 기술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게 되겠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이걸로 미래의 피지컬 AI 플랫폼을 개발할 거고요. 말 그대로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혁신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유진영 동맹국들끼리 훨씬 더 안정적인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만들고 기술 장벽을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거래는 그냥 칩 몇 개 사고 파는 계약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기술의 판도를 바꾸고 AI의 다음 시대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엔비디아와 한국의 거대한 전략적 배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이 동맹이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나 상상했던 그런 로봇의 미래를 정말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정말 지켜볼 만하겠습니다.